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인기자협회 회장 최재현입니다. 네, 용인기자협회에서는 네, 21대 국회의원 선거 네. 용인 지역에 출마할 후보 상대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당별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용인갑 지역구에 출마하신 네, 제1당의 더불어민주당 이화영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네,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후보자의 출마 지역인 용인갑 지역구에는 네. 처인구 중심으로 용인시 4개 지역구 중에 도농이 복합된 도시로서 네. 저개발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하영 예비후보께서는 네, 처인 국민들이 불편이 없는 행복한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네,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네. 첫 번째로 네. 그 후보님이 지금 출마하신 용인갑 지역에 출마하게 된 동기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직전까지 경기도에서 경기도 부지사로 일을 했습니다. 부지사로 일을 하면서 용인시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인연을 많이 맺었습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우리 처인 원삼 유치를 비롯해서 또 플랫폼 시티를 또 용인에 하기로 됐죠. 우리 경기도하고 같이 해서 경기도가 플랫폼 시티 같은 경우도 한 95% 가까이를 투자 6조 원 규모의 아주 큰 프로젝트인데 함께 하게 됐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그 반도체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이번에 그 SK 하이닉스가 용인에 들어오는 걸 계기로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이 좀 경기도에 투자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램리서치라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를 용인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같이 일을 했었고, 또 뭐 평택 부발선 이런 철도의 연결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신분당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경기도에서 일을 하면서 이상하게 용인하고 인연이 많아가지고 용인에 있는 백분기 시장님하고도 또 호흡도 잘 맞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게 됐고, 또 아주 다행히 잘 됐습니다. 그것들 다 잘 돼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제가 경기도에서 부지사로서 일하면서 보니까 우리 용인시가 특히 지금 좀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인시 처인구가 조금 전에 미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개발이 곧 또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석으로 따지자면 아직 그 다듬지 않은 원석과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보석과 같은 처인구를 이번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고 플랫폼 시티가 들어서고 램리서치 같은 세계적 기업이 들어온 이 계기에 정말 멋진 도시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경기도에서 일하면서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는 계기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그렇고 또 같이 일하는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차라리 직접 그러면 이번 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해서 직접 그 일을 책임지고 완수해 보는 것이 어떠느냐, 이런 권고를 받고 출마를 결심하게 됐고요. 여러모로 이제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신인과 같은 설레는 자세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이하영 예비 후보님께서는 네. 용인갑 지역구 네. 현안한 사람이 무엇이라 생각하고 계시며, 네. 특히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네. 개발 계획이 무엇인지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용인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좋아져서 인구도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지금 현재 뭐 108만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경기도에서 몇 안 가는 거대 도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용인시가 참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그 살기 좋은 곳에 이번에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것이 더 결정적 계기가 돼서 앞으로는 우리 용인시가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배드타운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여기에서 어떤 그 월급을 타고 자기가 여기서 물적 기반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아주 정주에서 살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맞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면하게 시민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그동안 좀 빠른 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좀 난개발,
이런 흔적이 좀 있고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난개발 흔적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교통이 좀 불편하죠. 예를 들면 시청 가려고 그러면 뭐 이상하게 돌아서 간다든가 경정철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앞으로 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좀 그런 편리한 교통 같은 것들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좀 교육 환경 같은 것이 되겠죠. 교육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서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뭐 성남에 가서 산다든가 뭐 분당에 가서 산다든가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용인에서 살면서 용인의 학교에 자식들을 보낼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용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처인구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이 많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요걸 좀 제가 준비한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그 우리 처인구의 좀 발전 플랜을 이 시청 우리 용인 시청을 중심으로 4개의 축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일 핵심은 이 원산 배감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것 이게 하나의 축이고 또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들어오는 걸 계기로 해서 이 남사 쪽에는 좀 주거 문화 지구로 저도 지금 여기 남사의 한숲시티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 이제 많은 주거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를 좀 쾌적한 천인성 이런 주변을 쾌적한 공간으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이쪽 플랫폼 시티가 들어서는 용인역 주변 이게 이제 GTX A 라인에 용인역이 들어오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이곳 플랫폼 시티도 이것도 대단히 그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6조 원이 들어가서 올해부터 사실상 이제 사업이 시작돼서 2023년에 플랫폼 시티역이 들어오고 연이어 2024년, 25년에는 완성이 될 텐데 이 플랫폼 시티에도 첨단 연구 단지도 들어서고 또 바이오 단지도 들어서고 뭐 사람들이 생활하기 굉장히 편리한 복지 시설, 문화 공간, 큰 뭐 몰 이런 것도 들어오게 돼 있어 가지고 아마 이 그 용인역 역세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첨단의 그런 그 플랫폼 시티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인시청을 주변으로 해서 이 플랫폼 시티로 가는 한 축, 또 하나는 이 포곡 모현 쪽에 그런 그 여기 이제 에버랜드도 있고 하니까 좀 테마가 있는 관광지구로 더 발전시켜 나가고 아무래도 이쪽엔 또 빨리 좀 지하철을 유치해 갖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그런 4개의 발전축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이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사업이 아무래도 이제 그 원산 배감 쪽의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되겠죠. 제가 경기도 부지사로 일을 하면서 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단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곳 그 원산 배감 지역에 반도체를 유치하는데 제가 도의 이제 책임자로서 그 일을 주도해가지고 좀 아주 비교적 성공적으로 유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이 클러스터를 유치하는데 예전에 파주에 LG가 들어올 때 5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5년이 걸려가지고 이건 어마어마한 더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맡아가지고 저희가 한 6개월 만에 유치를 성공을 해냈죠. 그리고 비교적 뭐 중앙정부의 지원, 또 SK 하이닉스의 투자 과정, 또 우리 용인시, 또 우리 경기도가 상당히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다들 알고 계시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클러스터 조성이 진행되어 가고 몇 가지 문제는 뭐 환경 문제라든가 폐수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건 갖고 있지만 잘 처리되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올해 7월에 이제 산단 지정이 공식적으로 되고 본격적으로 조성 사업이 들어가면 우리 이제 처인구에는 굉장히 큰 이 먹거리가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일단 조성하는 토목하는 과정이 1년 동안에도 주로 토목은 SK 건설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하루에 많게는 10,000명씩의 일하는 사람들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토목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면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처인 구민들이 여기서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그 이후에도 2023, 4, 5년 동안 이제
클러스터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이걸 팹이라고 합니다. FAB 팹이라고 하는데 이 팹을 하나 짓는데 약 한 25조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삼성에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높이가 100m 이상 되는 이 상당히 아주 초현대식 첨단 그런 공장이 되는데 말이 공장이지 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죠. 이 25조를 만들어내가는 과정에서도 우리 그 처인 용인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많은 업체 참여를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가면 그래서 24, 5년도에 하나의 공장이 만들어졌을 때 SK 측, 하이닉스 측 얘기에 의하면은 자기네들만 순수 고용 인원이 15,000명이 될 거라고 그러고요. 그 옆에 같이 들어서는 이 지금 요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반도체 공장이고 요 앞 단지 여기가 지금 그 중소기업들이 들어서는 곳인데 여기 한 50개의 중소기업이 들어섭니다. 이 50개의 중소기업과 이 주변에 또 작은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들어서는데 여기에도 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지 안에서만 많게는 한 25,000명이 상시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거대한 그야말로 공장이 생기는 거고 그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 막 제조업 이런 것이 아니라 최첨단의 상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환경에도 문제가 없고 아주 그 미래의 산업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되는 좋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근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 처인 국민들이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도에서 이 문제를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은 거의 혁명적인 것입니다. 이게 반도체 공장의 지금 요즘 시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 단순하게 일하시는 분들,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 교육 과정을 받아서 단순하게 들어가서 일하는 분들의 초임도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연봉이.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가 성과급을 1,700%인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소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 소득이 아마 전국 평균에서 제일 높을 겁니다. 제일 높은 소득을 받게 되는 그런 단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니까 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과 그 가족들이 하면 최소한 10만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은 계속 처인구에 살면서 이 직장을 쾌적하게 다닐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이 상당히 핵심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 남사 주거 지역에 이런 택지 주거 지역도 만들어내고 우리 포공 모현에도 또 택지 주거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동반해서 같이 발전해야 되고 우리 포공 모현 같은 데는 뭐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것이 유치되어져 가지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여기 좋은 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를 전부 SK 하이닉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학교를 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에서 계속 그런 잘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만히 그냥 기업 측에만 알아서 하라고 두면은 사실 기업은 돈만 벌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서 정치권, 또 행정,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잘 이 부분을 협조할 건 협조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생 발전할 것인가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런 문제가 공론화가 되고 그런 것들을 위한 시민위원회 같은 걸 잘 만들어서 SK 측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첫 삽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가 시민사회하고 계속 논의를 해가면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자.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게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 같은 처인을 어떻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그걸 기획하고 처음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SK 측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구조도 있고 또 국회의원도 했었고 또 정당 활동도 오래 했었고
뭐 이런 것들 등등을 종합해 봤을 때 제가 거기서 조금 더 먼저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용인 그 갑 지역구의 많은 유권자들이 네. 그 우리 이하영 네. 우리 후보님이 네. 용인 지역 발전의 그 기반이었고 네. 정치 활동도 하지 않은 분이 네. 네. 갑자기 나타난 일명 낙하산 네. 인사라는 말이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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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에서 네. 이하영 후보께서 네. 우리 유권자들한테 네. 나는 뭐 이러이러해서 네. 나는 문제가 네. 없다. 네. 좋은 말씀. 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국회의원 선거는 좀 지방에서 일하는 지방자치 뭐 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오늘 뭐 황교안 대표도 종로에 출마하고 이낙연 총리도 종로에 출마하고 하듯이 이렇게 좀 국가적 차원에서 하긴 하죠. 근데 저는 사실 경기도에서 부지사로서 1년 반 이상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용도에서는 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부지사로 역할을 하면서 특히 용인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용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장님하고도 용인시 측하고 우리 경기도하고도 협의도 해나가고 이런 과정을 쭉 제가 해왔었기 때문에 제가 평화부지사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의 남북관계에 관련된 것도 했었고 그것이 이제 주로 우리 경기도의 접경지역에 관련된 뭐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이런 곳에 관련된 일도 많이 했지만 정무부지사로서 역할, 대국회, 대행정부 역할을 주로 어떻게 이상하게 용인 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클러스터 유치를 비롯해서 플로프엠시티 뭐 이런 네임 리서치 유치 같은 것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필연적인 용인과의 연고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용인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작업이 좀 짧게는 10년, 더 길면 15년, 20년, 또 길게 가면 30년까지 가야 될 일입니다. SK 하이닉스 측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여기 만들어지는 지금 반도체 이 클러스터가 단순하게 현재의 D램과 랜드 플러스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기능을 많이 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R&D 기능을 많이 넣어가지고 앞으로 인류가 뭐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편리한 인간이 앞으로 굉장히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 요소인 반도체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데 계속 발맞춰 나가는 곳의 핵심적인 지역이 여기가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그룹 전체에서도 거의 뭐 서화를 걸 만큼 집중하는 지역이고 말이 125조지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갖고 자기들도 승부를 내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저도 그것의 최초 기한자로서 이것을 끝까지 잘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해나가려면 제가 뭐 선거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계속 이 일을 해야 되고 또 저도 당에서도 반도체 산업 육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맡겼기 때문에 이 일이 잘 되도록 끝까지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제가 벌써 나이가 60 가까이 되는데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용인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하영 예비후보께서는 경선과 본선에서 네. 타 후보보다 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장점이 있으면 네.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민주당에 같이 이번에 경쟁하신 오세영 후보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민주당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민주당을 지켜내고 또 시장도 당선시키고 우리 대통령도 당선시키고 애를 많이 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훌륭하시고 또 아마 같이 경쟁해야 될 자유한국당의 야당의 정찬민 전 시장님도 아마도 저희가 보기에는 이 경기도의 이 원외위원장으로서는 제일 센 후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짝 긴장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의 장점은 뭐 지금 말씀드리면 아까 쭉 제 말씀 속에 나왔던 것처럼 제가 어찌어찌 하다가 비교적 일찍 정치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대 시작을 하면서 국회에 그 당시에 노무현, 이해찬, 이상수 13대 국회, 88년도에 13대 국회가 만들어졌을 때 국회 노동위원회라는 게 상임위원회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에
그 이상수 의원의 보좌진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사실은 이 세 분의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위 삼총사라는 분들은 우리가 공동 보좌를 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서 그 당시에 저희가 같이 일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뭐 요즘 잘 알려진 유시민 씨, 뭐 이호철 씨, 이광재, 안희정 이런 친구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젊었을 때부터 공동 보좌를 하면서 비교적 일찍 정치권에 들어왔죠. 그래서 93년대에 또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노무현 대통령 후보하고 같이 하면서 전국도 같이 다니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국회 보좌관 생활을 한 10년 이상 했죠. 그리고 또 저도 국회의원도 했었고 17대 비교적 좀 젊은 나이에 했죠. 17대 국회의원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제가 이상수 장관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상수 장관님이 다시 제가 당선됐었던 중남갑 지역에 돌아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의리상 어쩔 수 없이 저는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강원도 동해 삼척으로 갔었던 것이고 그래서 비교적 일찍 그 정치권에서 일을 하게 됐고 또 열린 우리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제가 창당 기조실장을 하면서 쭉 정당 생활도 했었고 또 이번에 경기도에서 아주 소중한 경기도 부지사 행정 경험도 하게 됐고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30대부터 이제 한 20년, 25년 이상 여러 가지 경험이 정치를 해 나가는데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원숙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제가 최근에 경기도에서 했었던 일의 연속선에서 봤을 때도 나름 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게 제일 장점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여기 유치할 때도 그런 덕을 좀 많이 봤죠. 제하고 지금 이해찬 대표님이 제가 오랫동안 모시고 일했었던 분이라서 대표님의 좀 지원도 받았고 또 저희 17대 동료 국회의원이었던 김태년 정책위 의장, 조정식 정책위 의장, 또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 뭐 유은혜 장관 이런 분들이 다 저희들하고 같이 국회의원도 하고 동기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청와대의 노영민 실장도 그런 10대 국회의원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면 이제 제 동료들은 계속 당선된 동료들은 5선급이고 또 좀 한두 번 낙선했더라도 3선, 4선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처임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런 그 뭐 좀 수습기 없이 바로 이렇게 그 최고의 정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 유권자 주민 여러분에게 잘 설득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그게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왜냐하면 요즘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회도 많이 취소되어지고 있고 저희 선거사무소 계속 취소되어져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요건이 있어서 저를 알리는데 인지시키는데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희 약점이고 그 약점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좀 이런 그 방송 토론 이런 것들이 좋고 또 이렇게 언론사에서 가능한 후보들을 좀 초청해서 토론도 좀 하게 하고 이렇게 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하영 그 예비부님께서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단장도 지내고 지금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육성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용인 원산 지역에 반도체 산업이 이제 SK에서 최종적으로 네. 그 유치가 되면서 네. 지금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도 실제로는 그 지금 유치가 됐다 해서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짧게는 뭐 3, 4년, 길게는 네. 한 10여 년 동안에 네네. 그 주변 일대의 많은 개발과 그다음에 네. 주민들의 어떤 뭐 인주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 국회 혼자서 절대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여기는 지자체장도 계시고 네. 시와 도에 있는 의원도 있고 그다음 지역 주민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당선되신다면 네.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조화롭게 풀어나가실 건지 좀 말씀.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그런 좀 그 위원회를 좀 커미티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산면에 꼭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와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가 수용된다든가 또 뭐 당신들이 사시던 뭐 문중 땅 같은 것들이 갑자기 좀 수용돼 가고 공단이 들어간다든가
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또 저쪽이 지금 안성 지역 같은 경우도 그 공장에서 들어오는 물이 그쪽으로 폐수가 나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같이 논의해야 될 일도 많죠. 아주 좋은 면이 있는 것 반면에 그런 현안으로서 해결해야 될 요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SK뿐만 아니라 우리 용인시, 경기도 또 중앙정부가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잘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국회의원은 시민의 편에서 입장을 관철하고 시민의 관점을 관철해내는 역할을 잘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뭐 제가 잘 싸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은 가능한 하이닉스 측에서 좀 사회공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천이나 청주나 이런데 하이닉스가 이천 같은 경우는 지방법인 소득의 95% 이렇게 지금 이천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다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죠. 아마 여긴 더 커질 겁니다. 여기 우리 앞으로 용인의 원삼 SK 하이닉스 지방법인세 소득세 같은 건 훨씬 더 커질 텐데, 그런 뭐 기본적으로 세금 내는 거 포함해서 지금 제가 그쪽 하이닉스 쪽 자료를 보니까 세금만 뭐 5조인가 우리 용인시가 내는 것만 아니라 국세 다 포함해서 내고 있고, 또 경제 유발 효과가 870조, 또 고용 유발 효과가 180만 명, 뭐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 많은 이익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사회에 다시 공헌으로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첫째는 이제 학교 같은 것이 되겠죠. 좋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가 될 것이고, 또 재복지 시설이 될 것이고,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천에서 하는 거 보면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노인 어르신들에게 인공지능 IoT 관련된 것도 제공하는 게 있고, 뭐 GPS도 해주시고, 또 장학금도 조성하고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약간 소소한 거 하더라고요. 소소한 거. 저희들은 좀 더 본질적인 것들을 많이 좀 하도록, 그렇게 같이 상생하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몇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물 끌어오는 문제, 전기 끌어오는 문제, 도로 내는 문제, 철도 연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현안으로 있습니다. 그 현안들이 잘 해결되어져야만 이 공단도, 이 산단도 클 수가 있고, 여기 일하는 분들도 이 지역에서 쾌적하게 계속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록 제가 그것들의 현안을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끌어올 때 K-워터 측하고 어떻게 지금 과정이 있고, 한전 측하고 어떤 전기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걸 소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집중해서 그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산단이 안착되는데 좀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인구는 지금 네. 경전철이 운행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뭐 편리한 면도 있지만은 네. 지하철 대비해서는 뭐 열악하게 뭐 한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처인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네. 전철과 지하철 부분을 네. 관망하고 있는데, 네. 혹시 그에 대해서 뭐 의견 네.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가장 이제 많이 공약을 하는 게 이제 전철 유치, 철도 유치 이런 건데,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발표했던 바와 같이 서울의 어떤 모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도 지금 30년 내에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전철 연결하겠다는데 안 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또 서울 같은 경우 지하철 2호선도 지상철로 만드는 바람에 지하철이 아니어가지고 자양동 일대 이런 데는 굉장히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 경전철이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런 좀 나쁜 면도 있어서 앞으로 좀 지하철과 철도 연결 문제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좀 준비를 해왔는데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제일 지금 우리가
제가 역점을 두고 싶은 곳은 이 수소 광주선의 그 남사 동탄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에버랜드로 유치하면서 에버랜드에서 남사를 경유하게 해서 동탄으로 연결되는 이 노선 1번 수서 광주 에버랜드 남사 동탄 연결 전철망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좀 우리 처인구 발전을 위해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경강선이라고 해서 평택 부발선인데요. 제가 이제 경기도에 있을 때 우리 용인시하고 조기 착공 협약식을 제공했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가능한 빨리 이 지금 현재 평택 부발선이 우리가 만들려고 반도체 단지로 안 들어오게 현재 계획선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안으로 넣어가지고 이 평택 부발선 철도가 이 원삼 하이닉스를 경유하게 노선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부발 쪽 같은 데를 빨리 좀 가서 우리 이쪽 원삼 남사 주민들이 판교 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철도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밖에 분당선에 기흥 동탄 오산 연장을 추진하고 있고 또 동백과 성복 신봉의 연결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기흥하고 광교를 연결하는 경전철을 연장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 현재 제가 말씀드린 요 사업은 거의 용인시가 지금 시에서도 성안한 그런 안들이 가깝습니다. 안들이 가까운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이 제일 핵심이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예산의 타당성 조사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삼에 들어설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어떻게 잘 유치해서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사람들이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교통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놓아지려면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수요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많은 인구가 들어와야 되고 많은 인구가 여기 정주하게 돼서 또 혹은 또 반도체 단지의 성공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질 수 있도록 동시에 잘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우리가 경전철의 용인 경전철의 사례처럼 이게 막 좀 이상한 왜곡된 논의를 통해 갖고 우리 용인 발전에 아주 나쁜 질곡이 되어지는 이런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노선을 우리가 시민들이 잘 연구해가지고 좀 미래를 보면서 수십 년 뒤에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노선을 잘 만들어 나가야지 아주 편리하고 미래 세대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지역 철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면하게 막 아주 그렇게 하면은 또 다른 아주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또 시민들하고 잘 협의해 나가면서 우리 예전에 경전철 반대 운동하셨던 시민운동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좋은 철도, 좋은 도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네.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요즘 뭐 여러 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날씨도 춥고 그래서 좀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무겁습니다. 여러 가지로 무거운데 또 저희들이 그런데 가서 뭐 잘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약간 공연불 같은 느낌도 좀 들고 해서 여러 가지 죄송한 마음은 많이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선거가 좀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특히 우리 처인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는 들어오는데 그런 거를 계기로 어떻게 우리 처인구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또 더 많은 처인구에 더 많은 인구가 들어오고 더 많은 인구가 들어와서 어떻게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스마트 시티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스마트 시티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스마트 시티의 예를 보더라도 이렇게 항상
그 회사에 출근을 해서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들의 수가 이렇게 2만 명, 3만 명 되면은 기본적인 조건이 잘 충족되어집니다. 특히 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에 가장 기초 소재를 우리가 만드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전 세계에 10개 이상의 대규모 반도체 부품 장비 소재 업체들이 지금 같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선거를 잘 판단해서 어떻게 누가 이 일을 잘 맡아서 이끌어서 뭐 중앙정부와의 소통이라든지 또 경기도와의 소통이라든지 용인시와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주민의 뜻을 잘 대변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판단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감히 좀 그러한 경험에서는 여러 가지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그렇습니다. 국회가 좀 경험 있는 사람들이 가면 일하기 좀 좋습니다. 경험 있는 사람들이 가면 일하기 좋은 게 우리가 흔히 뭐 일례로 철도 예산 같은 걸 뭐 전철을 만든다, 예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나름 노하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 2월, 3월부터 연말 예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연말에 기재부에서 예산 준비를 국회에서 9월에 올라와서 12월에 방망이 두드린 것 같지만 실제는 2월, 3월에 다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국회의원들이 지역 예산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재부의 계장, 과장한테부터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노하우들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기본을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국장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 장관, 차관에게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결위원회,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이 될 때까지 이런 과정들에 대한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뭐 국회 경험도 있고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좌관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름 이제 그런 걸 잘 하고 있고 또 이재명 도지사와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경기 노정을 했었기 때문에 경기도의 지원 이런 부분도 제가 잘 좀 받아낼 수가 있고 백분기 시장님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백 시장님이 굉장히 지금 용인시정을 이끌 절호의 좋은 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당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그것을 좀 지원하고 힘을 밀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정당 야당 의원이 돼가지고 시정을 흔들면 상당히 그 시가 일관성 있게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다른 후보들도 다들 훌륭하지만 제가 또 좀 적임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인구민들이 좀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뭐 제가 사실은 부지사로서도 뭐 괜찮았었는데 일하기가 좋았었는데 좀 험한 일을 하게 돼 스스로 선택해서 온 것도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